지금 전 세계 바다에서 정말 엄청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글로벌 경제의 동맥이라고 할 수 있는 해운업계가 말 그대로 100년 만에 대격변을 맞이하고 있거든요. 오늘 우리가 던져야 할 질문은 바로 이겁니다. 수십 년, 아니 한 세기 동안 당연하게 여겨졌던 이 세계 무역의 판 자체가 바로 우리 눈앞에서 완전히 새롭게 짜여지고 있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선박들이 시커먼 벙커시유를 태우면서 바다를 누비던 시대는 이제 서서히 막을 내리고 있어요. 인류 역사상 가장 거대한 친환경 기술 전환, 그 서막이 열린 겁니다. 아니, 근데 왜 갑자기 이렇게 큰 변화가 시작된 걸까요? 그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바로 탈탄소화라는 더 이상 피할 수 없는 전 지구적인 압력 때문이죠. 기존 방식으로는 이제 버틸 수가 없게 된 거예요. 그럼 어떻게 바꾸고 있나고요? 그 해답의 한가운데 LNG 이중연료 기술이 있습니다. 이거요, 쉽게 말해서 바다 위를 떠다니는 하이브리드 자동차 엔진 같은 겁니다. 기존 연료도 쓰고 더 깨끗한 LNG도 쓸 수 있는 거죠. 자, 과거와 미래의 연료를 한번 비교해 볼까요? 정말 흥미롭습니다. 과거에는 그냥 중요 하나였는데 이제는 LNG는 기본이고 더 나아가 메탄올,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암모니아까지 보고 있어요. 이게 뭘 의미하냐면요. 업계가 한 가지 정답에 올인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가능성을 열어두고 미래의 불확실성에 아주 현명하게 대비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런 전략을 아주 잘 보여주는 실제 사례가 바로 양민해운입니다. 그냥 LNG 선박을 주문한 게 아니에요. 핵심은 뭐냐면 나중에 차세대 연료인 암모니아를 쓸 수 있도록 미리 준비해 놓은 이른바 암모니아 레디 선박이라는 점입니다. 이게 바로 미래를 내다보는 투자죠. 2028년이면 이 배들이 진짜 바다에 나옵니다. 자, 지금까지는 이론적인 얘기였고요. 이제부터는 진짜 돈이 움직이는 현실을 한번 보시죠. 이건 그냥 계획이나 예측이 아니라 이미 천문학적인 자금이 투입되고 있는 거대한 현실입니다. 150. 이 숫자가 뭘 의미할까요? 일본의 거대 해운사 MOL, 단 한 회사가 앞으로 확보하겠다고 밝힌 LNG 운반선 숫자입니다. 150척이요. 정말 압도적인 규모죠? 이 숫자 하나만 봐도 시장이 LNG의 미래를 얼마나 확신하고 있는지 느껴지시죠? 그리고 MOL만 그런 게 아닙니다. 그리스의 캐피탈 마리타임 같은 다른 대형 선사들도 조만간 최신 선박이 부족해질 거다라고 예상하고 너도 나도 새로운 배를 주문하려고 줄을 서고 있어요. 이건 뭐 업계 전체가 같은 방향으로 달려가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너도 나도 배를 주문하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당연히 배값이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습니다. 지금 전 세계 해운사들은 미래 바다의 주도권을 잡기 위해서 그야말로 쩐의 전쟁을 벌이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이 엄청난 기회를 잡기 위해서 배를 만드는 조선사들은 지금 어떤 전략을 짜고 있을까요? 그들만의 생존법이 궁금해지는데요. 그런데 이 경쟁이요, 단순히 거대한 LNG 운반선 같은 비싼 배를 만드는 데서 그치지 않습니다. 진짜 영리한 기업들은 이미 새로운 전쟁터를 찾아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바로 크기는 작지만 기술력이 필요한 특수 선박 시장입니다. 삼성중공업이 베트남 진출을 검토하는 게 바로 그 대표적인 예입니다. 이게 그냥 공장을 옮기는 차원의 문제가 아니에요. 베트남의 젊고 저렴한 노동력을 활용해서 가격 경쟁력을 확보하고 그동안 중국이 꽉 잡고 있던 중소형 선박 시장에 정면으로 도전하겠다는 아주 대담하고 계산된 한 수인 거죠. 그런데 말이죠. 이렇게 잘 나가는 것처럼 보이는 조선업계의 이면에는 예상치 못했던 아주 큰 그림자가 드리우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 조선업계는 정부의 새로운 규제라는 강력한 압박에 직면했어요. 바로 정부가 내놓은 아주 강력한 산업안전 정책 때문인데요.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겁니다. 이제 작업 현장에서 큰 사고가 나면 회사가 치러야 할 대가가 어마어마해졌다. 자, 시나리오를 한번 그려볼게요. 만약에 3명 이상이 사망하는 중대재해가 터졌다. 그러면 먼저 영업이익의 최대 5%까지 과징금을 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사실이 외부에 전부 공개되고요. 결국엔 회사 신용등급까지 떨어지게 되는 거죠. 이건 뭐 재정적으로나 회사의 평판에나 치명타를 입게 되는 겁니다. 물론
안전이 최우선이라는 건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이러다 피할 수 없는 사고까지 전부 회사 탓으로 돌려서 경영 활동 자체가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럼 이런 조선소와 해운업계의 복잡한 이야기가 도대체 우리 일상과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이제부터 그 흩어져 있는 점들을 한번 연결해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야기한 이 새로운 배들은요, 그냥 바다 위를 떠다니는 쇳덩어리가 아닙니다. 이게 바로 앞으로 수십 년간 전 세계의 물건과 에너지가 어떻게 움직일지를 결정하는 새로운 글로벌 공급망 그 자체인 거예요.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한번 던져봅니다. 이 거대한 친환경 전환에 들어가는 막대한 비용, 이 대가는 과연 누가 치르게 될까요? 기술을 개발하는 기업일까요? 아니면 그 비용이 결국 우리가 사는 물건값에 더해져서 우리 소비자들의 지갑에서 나가게 될까요? 한 번쯤 깊이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